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전 일동 동삭동 시의원 최준구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후 질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아까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시민들 기록하는 시민 기록과 양성 관련돼서 아까 말씀 주신 것 끝에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록을 해서 남기겠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주민 자치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상의 이 프로그램도 아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주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정에 참여를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 자치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시민들의 기록도 주민분들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큰 틀에서의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 역사의 주체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역사가 이제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기록하는 자가 승자가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서 시민 기록과 양성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기록을 해주셔야 이제 그 독도가 우리나라의 것인가, 뭐 일본에서는 본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예전의 좀 확대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전의 작은 기록 하나에서 지금 이 논쟁이 해결되기도 하고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역사 하나하나를 기록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4페이지의 조직 운영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정장선 시장님 재선이 되시고 조직 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그 금년에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정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9월에 그 시의회 건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민선 8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된 그 조직 개편안은 12월 정기회의 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논의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당을 떠나서 그 시장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다른 시군들을 보면 또 백만특례시를 준비하신다고 하니 시장의 역량을 얼마나 성장 확대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가 뭐 예를 들면 시장실 안에 이제 뭐 연설문을 쓰거나 일정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설문을 쓰거나 민원들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부서 팀들이 좀 들어와 주면 확 키워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이제 집행부들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도 유념해서 조직 개편안에 반영을 해주시면 가능한 상황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미래전략관실과 관련돼서 이제 미래전략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미래전략관에서 협치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들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언젠가는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는 미래전략관이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하고 이제 인큐베이팅 같은 역할을 해서 성장을 시키면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관해서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하면 협치나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그 판단을 좀 하셔서 충분히 성장했는가에 대한 판단은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셔서 이제 자치협력과 쪽이나 이쪽으로 이관을 해주시는 게 그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협치가 장기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과의 협치를 이뤄내는데 맞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함께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안 하고 계속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직제를 보니까는 이 조직 운영 관련돼서 찾았다 보니까 종합관제 사업소 편제를 보면 지금 일반직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7급이 4명 정원에 1명으로 편성돼 있고 8급 정원이 7명 중에 현원이 5명으로 돼 있고 유독 좀 눈에 띄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유독 9급의 인원이 1명 정원에 8명이 현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후에 그 종합관제 소의 소장님도 말씀을 나누시겠지만 이게 조직 관련돼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이제 뭐 고가를 좀 챙겨야 되는 6, 7, 8급은 좀 이제 다른 곳에 배치를 하고 신입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치가 되는 과정에 이제 9급들이 그냥 이곳에 편제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드는데요.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저기 확인해서 의원님께 네.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민들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부서 이것도 각 직급마다 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제 9급 인원이 많이 편제가 돼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5페이지에 그 교육훈련 관련돼서 아까 이제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한 발 더 나가서 선도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서 지금이 뭐 답변을 못 주시더라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는 것인데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해외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뭐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없습니까? 유학 휴직은 제도적으로 보장은 돼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사례는 있었습니다. 유학을 위해서 휴직을 한 사례는 있었는데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서 간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아직은 먼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정일구 위원장님께서도 대학원 가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장을 하실 때 좀 제안을 하셔서 그 대학원 학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평택시가 좀 미래를 준비를 하고 세수가 충분하게 배치가 될 수 있다라면 그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대학을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명씩 정도만이라도 이걸 보내주기 시작을 하면 사기 진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주 파격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 20명의 인력이 정말 에이스다운 역할들을 하면서 평택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뭐 대학 교류라기보다 이제 교류 도시들이나 이런 자매 결연 맺은 도시의 업무 교류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제가 8대 때 자치위원장을 할 때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좀 추진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업무 교류 차원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오모리 현하고 그쪽 대학에 네. 이제 유학생을 저희 직원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업무 교류 차원에서도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직원이 서로 교류해서 근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만 해외 그 이제 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지원하는 부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이런 데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현재 정원 대비해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능한 사업들, 뭐 중앙정부의 어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한번 따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하고요. 자치협력과 관련돼서 9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는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의 재정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좀 드렸었고 자료를 좀 받아 보았는데요. 이제 경기도 민원 그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6분이 대상이시고 근데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 그 어떤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지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돼서 비공개로 저에게 비공개라는 이유로 저에게 사건명이 적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명이나 이런 주소 이런 것들이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서 저에게 넘어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건명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셔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이 제가 왜 경기도 그 민주화 운동 관련돼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물으려고 요청을 한 건 아니고 지역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더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제가 시에 있을 때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혁신교육지구 관련돼서 관심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혁신교육지구의 취지를 뭘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네, 뭐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작은 뭐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과 시가 협력해서 이제 학교 과정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마을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확대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버전 3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관 주도에서 마을까지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들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그 교육 목표 혁신 교육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그리고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혁신교육지구가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취지이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교육 목표를 선정하는 과정에 교육청 그리고 시청 그리고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 목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평택 혁신 교육 포럼이라는 것이 평택대에서 진행이 됐고 포럼 안에는 혁신 교육과 학교 문화 예술, 마을 배움터, 지역 향토사 관리, 그리고 학교 체육 5개 분야로 포럼이 구성되어 있고 이 포럼 안에서 교육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그 분과 토의에서 주어진 과제들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이제 기획위원회 쪽으로다가 넘어가면서 정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 목표가 설정되는데 저희 시 관계자 또는 시의회가 관여라기보다도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지금 분과위원회 속에는 이제 저희 시는 과장들이 몇 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요 사항들이 더 정리된 상위위원회에서는 뭐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의원으로 있습니다. 네. 그 예산 지원의 내용을 보면 2021년도 교육 경비로서 69억 그리고 교육 경비 외로 11억 8천, 12억 가까운 돈이 이제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그 교육
혁신교육지구 실행 이전에 실시되었던 지원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리스트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교육 정책팀에서 하는 그 보편적 그 이제 네,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요. 뭐 이제 그 교복 지원이라든지 네, 뭐 이제 지금은 급식비가 유통가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런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요.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교과 과정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혁신 교육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이 되던 것들도 상당 부분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이제 넘어와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프로그램 중에 평택 마을 배움터는 어떤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마을 배움터 이제 요 공모 사업인데요. 네, 관내 초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방과 후에 네, 그 이제 3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네, 아주 소규모 단위의 그 이제 마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19곳을 지정을 해서 이제 지금 한 곳이 포기해서 18곳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450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나 재료비 뭐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고 이 마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가서 배움을 하면 프로그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이제 선정을 해서 선정한 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일까요? 중학교 25개교 2억 3천만 원, 2억 3천인가요? 네, 2억 3천만 원이 지원이 되네요.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는 내용인가요? 제가 요청드려서 받은 지원 내역입니다. 예, 그 책자에는 없습니다. 네. 네네, 책자는 없고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자체 사업으로 뭐 인성교육, 예술연못, 스마트스쿨, 미래성장 프로젝트 쭉 있는데 미래성장 프로젝트 관련된 중학교 25개 학교에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했다라고 2022년도에 적어주셔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건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시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면요. 시비를 상당 부분 많이 지원을 하는데 과연 평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잘 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뭐 2019년, 2020년도에 보니까 이제 뭐 세계 시민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던데요. 이제 평택 지원을 이제 84억, 올해만 84억의 사업비를 이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과연 평택 친구들에게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있는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그냥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색깔을 충분히 낼 수 있게, 평택에 맞는 색깔을 충분히 낼 수 있게 더 다듬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
교육 목표 설정이나 이런 데에 교육청이 아닌 교육 평택시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그리고 평택 교육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는 것들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해 주시나요? 네, 저희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물론 교육청에서 뭐 거의 주도를 많이 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점점 가면서 저희 시 또 뭐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렇게 제안 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 과정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에도 그건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외부로부터 이렇게 쭉 그 제안을 받아서 그 의견을 들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또 그 이제 온마을 그 원클릭 사업도 이게 이제 저희 지역에 그 이제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공감하고 충분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주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사족일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드리면 평택의 특성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평택의 특성은 이제 주한미군 기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화 도시, 국제화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방점이 찍혀 있는 도시인 만큼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어디를 나가도 이제 그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어를 꼭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스마트 스쿨, 그러니까는 스마트 스쿨 그리고 뭐 지역에 가서 마을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공모 사업을 해서 우리 마을에 오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어요라는 것도 이렇게 전체 취지, 교육 혁신 지구가 가지고 있는 마을 공동체까지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교육 마을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워내겠다라는 전체 취지에 맞으려면 이제 그 우리 평택이 지향하고 있는 시정 방침과 맞게 이 교육 프로그램도 충분히 우리 의견이 들어가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많은 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우리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뭐 교육의 틀을 흔들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취지가 더 제가 알기로는 교육혁신지구가 가지고 있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았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84억 정도를 지원을 하면 잘 집행이 됐는지는 어떤 체계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뭐 사업비를 이제 학교로다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요.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정산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시하고 동시에 정산을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이후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지금 청사 환경 조성을 담당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 청사 출입 시스템 청탄 출장 소장님께도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총무과 총사 소관인데, 출입 아, 시스템은 네. 이제 총무과에서 지금 네네네네. 하고 있고요. 시청사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25일부터 주간에는 이제 개방을 하고요. 야간하고 공휴일에만 좀 가동하는 것으로 우선 시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 청사 출입 시스템 자체를 왜 했느냐 이거 드러내라 이런 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시장님 바뀌면서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은 이제 민원인들과의 간극을 상당히 벌릴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극단적인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필요하고 보완하기 더 공무원분들을 이제 집행부들을 보호해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필요하겠으나
거기에 따른 준비 절차들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동이 되면 공무원분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뭐 비표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와서 집행부를 만날 때는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나야 되는 공간들도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민원이 찾아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한 후에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게이트 시스템 저희는 어떻게 들어가죠? 일단 그 출입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이제 네. 우리 내부 공무원들 민원인하고 이제 만나는 관계를 예. 뭐 민원인 분들 이제 찾아오시는 거는 뭐 시청은 누구나 이제 찾아오실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업무 집중도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시의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뭐그 직원 보호라든가 그 이제 업무 집중도 밀집도를 이제 집중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이제 했던 부분 준비했던 부분들인데 현재 보니까는 그 뭐 주간에는 현재 이제 25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간에 이제 평일은 그냥 뭐 이제 뭐 그거를 게이트를 항시 이제 열어놓고 네. 그냥 야간에만 민원이 업무 종료된 이후에만 이제 어차피 이제 방문 민원인이 없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혹시 모를 예. 뭐 사고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 시간에만 이제 가동하는 거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가동하고 예. 주간 평일에는 가동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아니 저는 뭐 원활히 이제 방문하실 취지나 거. 이런 거 다 이해했고요. 예. 시의원들은 어떻게 출입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저희 신분증 찍으면 열리나요? 예, 저기 공무원증 가지신 네네. 분들은 그 출입증으로 다 열리도록 그렇게 조치. 등록만 하면 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예, 저희 의원들 신분증으로도 열리는 거죠? 예, 저희 조치 국회에도 가능합니다. 저희 신분증으로 다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네. 나는 그때 그걸로 된다고 그랬을 때 소개는 해준 것 같은데 그 원출입증 그걸로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해주던 것 같은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거는 뭐 저희들도 저희 직원들 신분증도 네, 등록을 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신 의원님이 안 계시나요?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우리 총무과, 자치협력과, 교육청소년과,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